안녕하세요. 오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민락 탈탈 털어보기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국악 개론, 국악 총론, 그리고 국악 통론의 개론서와 교과서 몇 권에서 여민락에 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을 전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민락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 4권을 제가 뽑아봤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교과서들에서 여민락에 대해 다루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조선 전기 국악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 맥락과 같이 여민락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은 여민락, 정대업, 보태평 등의 악곡도 작곡했어 라고 언급해주고 있죠. 조선 전기 세종대왕의 업적 중 한 가지가 바로 신학창제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곡으로 여민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민락의 의미를 살펴보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백성과 함께 즐기는,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반영한 악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꼭 다루고 있는 여민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바로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며 관현악 반주가 따르던 성악곡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래 없이 기악곡으로 남아있다 라는 점이에요. 즉, 현재는 기악화되어 전해진다는 거죠. 이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용비어천가에 관현악 반주를 넣어 성악곡으로 부를 수 있게 만든 곡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설명은 조선 전기의 여민락을 기준으로 한 거죠. 현재 연주되고 있는 여민락은 가사 없이 기악화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단순히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악곡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비어천가의 1, 2, 3, 4장과 125장을 가사로 삼아 노래하던 성악곡이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민락은 용비어천가 전체를 노래하던 곡이 아니라 1, 2, 3, 4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인 125장의 가사를 노래하던 곡이었다는 말이죠. 국악 통론의 설명을 보면 여민락은 용비어천가, 권제, 정인지, 안지 등이 세종 때 즈음의 가사 위에 곡을 얹은 음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권제, 정인지, 안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악보를 보시면 32정간에 대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 악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해, 동, 육까지 읽으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해동 육룡이 나르샤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가사가 선율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민락은 어디에 사용되던 음악이었냐? 그 쓰임새가 무엇이었냐에 대한 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봉래의라는 정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행악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교과서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임금의 거동 때 연주되었다. 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을 만한 부분이지만 기출입니다. 여민락은 임금의 거동 때 연주되던 행악이었다. 봉래의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특별한 교과서 2권을 새로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사와 음악이론 교과서인데요. 거의 개론서 수준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따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이 음악사 교과서를 보시면 신학창제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세종은 용비어천가가 완성되자 이를 종합공연물 형태인 봉래의로 제작하여 공연하였다. 봉래의는 전인자, 진구호,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 후인자, 퇴구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은 관현 반주에 맞추어 용비어천가를 노래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래의 안에
저런 곡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참 생소한 이 이름들이 어떤 음악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은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는 악곡들이었는데 여민락은 한문 가사의 용비어천가 중 1, 2, 3, 4장 그리고 졸장인 125장을 노래하는 곡, 치화평은 용비어천가 125장을 노래하는 곡, 그리고 취풍영은 용비어천가 전편을 노래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인자는 전주곡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가사 없이 선율로만 연주하는 봉래의의 가장 첫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연주하는 진구호와 끝에 퇴구호 같은 경우는 구호니까 죽간자가 부르는 창사, 즉 선율 없이 가사로만 부르는 부분이었어요.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는 메인 트랙을 연주하기 전에 인트로의 나레이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민락, 치화평, 취풍영은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는 곡들이었습니다. 음악 이론 교과서에서는 봉래의에 대해 궁중정제의 하나, 용비어천가의 가사에 맞춰 관현반주가 수반되고 이를 다시 무악으로 구성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취풍영과 치화평에 대해서는 봉래의를 구성하는 7곡 속에 속한다. 세종실록과 대학후보의 악보만 남아있을 뿐 음악은 전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즉, 여민락은 치화평, 취풍영과 함께 봉래의에 속해 있던 음악이었는데 이 봉래의는 악가무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예술이자 정제이며 그 중에서도 악보로만 전해내려오고 있는 현재는 연주되지 않는 다른 곡들과는 달리 여민락은 현재까지 연주되고 있기에 더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여민락이라고만 말해왔는데 사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여민락 계통의 음악은 총 4개예요. 세종 때 만들어진 여민락이 기악화되고 향악화되면서 다양한 파생곡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여민락, 여민락만, 여민락령, 그리고 해령 이렇게 4곡이 있습니다. 여민락은 향필이 중심의 곡으로 풍류음악인데요. 여민락만, 여민락령, 해령은 당필이 중심의 악곡이에요. 아까 세종실록과 대학후보에 여민락의 악보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여민락은 과연 어떤 여민락일까요? 가장 오래된 여민락이자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여민락은 바로 현재 우리가 여민락만이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즉, 우리가 현재 그냥 여민락이라고 부르는 곡이 원형이 아니라 여민락만이 가장 오래된 가장 원형의 여민락인 거죠. 먼저 여민락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음악 이론 교과서입니다. 여민락만은 다른 이름으로 경록무강지곡이라고 한다. 여민락의 원형으로 현재는 가사가 없으며 장단도 불규칙하다. 기악화되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총 10장, 10장 구성으로 행악으로 사용되었다. 아까 교과서에서도 살펴봤던 부분이죠. 세종 때 연주되던 여민락은 행악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그 여민락이 사실은 여민락만이기 때문에 여민락만은 행악으로 사용되던 악곡이다. 악기 편성을 보시면 당필이 대금, 소금, 해금, 아쟁, 장구, 좌고 등으로 연주되는데 편종과 편경이 추가되기도 한다. 향악이지만 향필이가 아닌 당필이 중심의 당악풍의 향악입니다. 여기 국악 개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록무강지곡이라는 아명으로도 불린다. 전 10장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장단을 지닌다. 세종실록 악보의 여민락이 여민락만의 원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여밀락이 용비어천가를 노래할 때는 규칙적인 장단이었어요. 그런데 기악화되면서 가사가 탈락하고 불규칙한 장단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소각원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각원보라는 고악보에 권4에 실려있는 악보가 세종실록의 악보와 같은 용비어천가를 노래하는 악보이고요. 권6에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를 위한 여밀락 만의 악보가 실려있다고 해요. 가사 없이 악기들만을 위한 악보죠. 기악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소각원보에는 5장까지만 실려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여밀락 만은 총 10장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머지 5장은 20세기에 복원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밀락은 이렇게 기악화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향악화되어 풍류음악으로도 연주되게 됩니다. 그렇게 향악화된 여밀락이 바로 현재 우리가 여밀락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악곡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4종류의 여밀락의 음악 중 여밀락만, 여밀락령, 해령은 당필이 중심으로 연주하는 악곡이므로 황종이 C이고, 향악화된 관현합주곡의 여밀락은 향필이, 거문고 등의 전통악기로 연주하므로 황종이 E플랫입니다. 총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용되는 악기에 따른 황종 음높이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와 함께 가락에서 주는 느낌도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악보에서 선율이 주는 느낌부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여밀락 만의 악보 같은 경우는 불규칙 장단이므로 마디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또 두드러지는 식임새가 없이 당악계통의 악곡들과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향악기 중심의 여밀락은 확실한 박자표와 마디선을 가진 규칙적 박자의 곡이며 식임새가 보다 많이 사용되어 훨씬 화려한 느낌을 보이고 있는 게 선율의 모양에서부터 느껴지시죠? 교과서들에서 여밀락의 음악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 향악화된 여밀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시 교과서들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밀락은 다른 이름으로 승평만세지곡 또는 오운개서조라고 한다. 이렇게 2가지 이름으로 나누어 부르는 기준은 악기 편성인데요. 더 큰 규모의 관현합주로 연주할 때는 승평만세지곡이라는 이름을, 풍류방에서 연주하는 작은 규모의 줄풍류로 연주될 때는 오운개서조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총 7장 구성으로 각 장마다 12장단의 원가락과 20장단의 여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3, 5, 7장과 2, 4, 6장의 기수장과 우수장에 각각 유사한 선율이 반복된다. 이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은 개론서를 잠깐 볼게요. 악장의 수가 본래의 10장에서 3장이 줄어들어 7장까지만 연주되는 순수 기악곡으로 정착되었는데 각 장은 12장단과 여음 20장단으로 구성되며 1, 3, 5, 7장과 2, 4, 6장끼리 같은 선율이 많이 반복된다. 즉, 홀수장인 기수장은 기수장끼리, 짝수장인 우수장은 우수장끼리 비슷한 선율을 반복하고 있으며 1장부터 7장은 각각 12장단의 원가락에 20장단의 여음이 더해진 구성인데 여음이라 함은 후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앞서 수제천에 대해 설명드릴 때도 이 여음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는데요. 각 장의 끝에 남아 여운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여음입니다. 오늘날 연주되는 여밀락은 1, 2, 3장은 20박 1장단으로 느리게 연주하며 4, 5, 6, 7장은 10박 1장단으로 이를 급박이라고 하여 비교적 빠르게 연주한다. 다시 다른 교과서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밀락은 관현악 반주로 오음음계, 황태, 중임, 남을 사용한다. 1장에서 3장은 20박, 4장에서 7장은 10박으로 빠르기가 변화한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 아주 느린 속도로 연주하던 1, 2, 3장은 20박 한 장단의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4장부터 7장까지는 10박 한 장단으로 비교적 빨라집니다. 우리는 이걸 급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급박이 나타난다는 점이 여민락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거죠. 국악에서는 느린 곡일 때 갈라치는 장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곡이 느리면 그 속도를 가늠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라치는 장단을 통해서 속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던 건데요. 갈라치는 장단은 선편후수, 즉 양손을 동시에 덩 하고 치는 합장단이 아니라 왼손에 기덕, 오른손에 쿵을 이어서 기덕쿵 하고 침으로써 기덕과 쿵 사이의 간격을 통해 전체적인 곡의 빠르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교과서에서는 가락의 간결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3장까지는 한 장단 20정간의 느리고 복잡한 선율이 계속되다가 4장부터는 한 장단 10정간으로 바뀌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가락이 간결해지는 급박이 나타난다. 이렇게 선율의 구성이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양악 같은 경우는 곡이 빨라질수록 그 속에 구성음들이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죠. 하지만 국악은 오히려 느릴수록 그 속에 화려한 식임새가 더 많고 속도가 빠를수록 가락이 더 간결해집니다. 이 교과서는 여민락 1장의 가락선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락선보 같은 경우는 요성이라던가 추성, 퇴성의 식임새를 좀 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선율 형태를 통해서도 악곡의 빠르기를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여민락 1장의 정감보와 오선보도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6446의 박자표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민락 1장은 총 20박 장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메인 선율을 연주하는 피리와 피리 선율을 장식하고 있는 대금의 선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태 중임남의 오음음계 평조 구성인데 무음이 간혹 등장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황종 평조지만 악보에 무가 등장해도 놀라지 말자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민락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쇠는가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쇠는가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쇠는가락이 나타나는 부분을 정감보로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고 피리 선율보다 한 옥타브 높게 연주한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보를 보시면 목피리가 연주하는 부분이 피리보다 한 옥타브 위라는 것을 청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교과서는 여민락 4장의 피리보를 제시하여 쇠는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3번 각에 피리가 부는 부분 옆에 작게 목피리가 부는 선율이 옥타브 위로 기보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쇠는가락은 도대체 뭐냐? 가장 개론서적인 간단한 정의는 피리의 수제비가 뒷구멍 하나만을 사용하여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는 가락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쇠는가락은 여민락 7장 중에서 어느 장에서나 여음의 처음 몇 장단은 반드시 향피리 중 목피리, 수제비가 부는 부분을 말한다. 여기서 쇠다라는 말은 높인다라는 뜻으로 수제비가 한 옥타브 높여 거의 뒷구멍 하나만을 사용하여 높은 가락을 연주하는 것을 가리킨다. 목피리를 연주하는 사람을 수제비라고 하는데요. 이 수제비가 피리의 뒷구멍을 사용해서 기존의 가락보다 한 옥타브 올려서 부는 가락을 쇠는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민락에서 이 쇠는가락은 각 장의 원가락 12장단 뒤에 등장하는 20장단의 여음이 시작하는 여음의 시작 부분 몇 장단에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여음이 아닌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통론에 실려있는 여민락의 피리보인데요. 일단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덕쿵으로 갈라치며 시작하고 있는 장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사익간은 쇠는가락임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이 부분처럼 사익간에 쓰여진 부분이 바로 기존의 피리가 연주하는 가락을 옥타브 위로 올려 목피리가 연주하는 쇠는가락입니다. 총론에서도 이 쇠는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쇠는가락을 부는 악곡의 경우 기존의 가락과 쇠는가락을 연주하는 수제비가 있어야 하므로 향피리가 무조건 여러 대 복수 편성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음량이 큰 향피리가 복수 편성되면 그 음량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그만큼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같은 악기는 훨씬 더 많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쇠는주법은 여간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불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반드시 기술이 탁월한 수제비가 불기 마련이다. 즉, 수제비는 정말 뛰어난 피리 연주자여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민락의 악기 편성을 보시면 여기는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해금, 대금, 아쟁, 소금, 장구, 좌곡 등의 관현합주라고 쓰여 있긴 한데 이렇게 소금, 아쟁, 좌고까지 추가된 큰 규모의 관현합주로 연주되기도 하지만 그냥 줄풍류와 같은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는 오운개서조라는 이름을 갖죠. 정리하자면 여민락은 향피리 중심의 향악곡으로 오음음계 평조이다. 7장으로 구성되어 각 장마다 12장단의 원가락과 20장단의 여음을 갖는데 각 여음의 시작 부분에 쇠는가락이 등장하고 3장까지는 20박으로 연주되다가 4장부터 급박이 나타나 10장단으로 빨라진다. 관현합주인가 줄풍류인가의 그 악기 편성에 따라 승평만세지곡 또는 오운개서조의 다른 아명을 갖는다. 여민락계 악곡 4곡 중 여민락만 그리고 여민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본령과 해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령과 해령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민락령은 다른 이름으로 태평춘지곡 또는 본령이라고도 한다. 현재는 초장만 전해지며 32마루로 구성된 불규칙적인 장단의 음악이다. 악기 편성 및 용도는 여민락만과 같다. 여민락만은 행악이었다라고 말했었죠. 경국대전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여민락만은 주로 임금의 출궁악으로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민락령은 환궁악으로 연주하곤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평춘지곡 말고도 본령이라는 이름을 갖는 까닭은 이 여민락령에서 파생된 해령이라는 악곡과 좀 구분해주기 위함인데요. 내가 본이다, 내가 원조다 라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여민락령의 악보는 소각원보 권5와 권7에 등장하는데 오늘날 연주되는 여민락령은 권7의 방향보와 가장 유사한 곡입니다. 하지만 권7에 비해 간음이 삽입되거나 선율이 일부 확대되기만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각원보에는 5장까지 수록되었으나 현재는 초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 한 개의 장단만 연주되고 있죠. 이게 바로 소각원보에 실린 여민락령의 방향보입니다. 해령은 본령의 파생곡입니다. 여민락령의 제1마루부터 16마루까지를 장식음 및 사이음을 넣어 변주한 곡이죠. 해령은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장 없이 본령의 32마루 중 16마루를 변주한 곡입니다. 여민락령의 선율을 풀어 연주한다 라는 뜻으로 풀해자를 써서 해령이라고 하며 아명은 서일화지곡이에요. 마찬가지로 악기 편성은 당피리 중심의 불규칙한 장단의 악곡입니다.
이걸 풀어서 변주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국악 개론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본령의 각 주요음 사이에 간음을 삽입하거나 앞뒤로 장식음을 붙여 길게 느리고 본령에 비하여 느리게 연주하는 곡이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부분이죠. 국악은 양악과 달리 느릴수록 더 화려한 선율을 가진다. 국악 총론에 나와 있는 악보를 통해 파생관계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악보를 보시면 위쪽이 본령의 악보, 그리고 아래쪽이 해령의 악보인데 본령에서 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떼어내서 그 앞과 뒤에 가락을 길게 풀어놓았죠. 그리고 이어서 남황과 남임황으로 이어지는 주요음들 사이에 장식음을 길게 늘여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민락령의 가락을 풀었다.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해령의 가장 큰 특징은 연음 형식이라는 점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연음 형식의 악곡들이 몇 개 있죠. 수제천, 동동, 사면영산회상 중 상명산, 그리고 해령이 연음 형식의 곡들입니다. 연음이란 주선율을 연주하는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대금, 당적, 해금, 아쟁 등의 악기가 지속적으로 연주하면서 음영의 대비를 꾀하는 연주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주선율을 연주하는 피리가 숨을 못 쉬어서 죽지 않도록 대금, 해금과 같은 악기들이 피리가 한마디 정도로 잠깐 쉬는 동안 그 주선율을 이어서 연주하는 부분이 바로 연음인 거죠. 총론의 악보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령에서 연음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음 형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앞서 업로드한 수제천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해령은 나머지 여민락계의 곡들과 달리 조선시대 마지막 관찬 악보인 소각원보에 수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20세기에 들어와 악보로 기록된 듯하다. 즉, 명확히 언제부터 어떻게 이 곡이 연주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민락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그 역사적 배경과 여민락계 악곡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여민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민락계 악곡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해보는 음악 이론 교과서의 표를 끝에 첨부해 둘 테니까요. 보시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